네, 앞서도 전해드렸다시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구속 234일 만에 석방되면서 롯데의 경영식에는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롯데 측은 경영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단됐던 대형 투자 발표와 통 큰 고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죠. 한국재벌정책연구원의 홍성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소심 결과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정도는 예측을 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2년 1심에서 법정 구속됐을 때 모두 다 의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 8개월을 살았으니까 세계적인 CEO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어쩌면 재계에서는 일반적인 정서였고 그러나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른바 3호라고 하잖아요. 예. 네, 집행유예로 풀려난 게 결국엔 또 그래서 재벌총수에서 풀려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나와서요. 그 한화 김승현 회장이나 그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3년 집행유예 3년에 죄송합니다. 징역 3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래서 3호 원칙이라 그랬는데 네.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집행유예 2년 6개월 아니 실형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해서 2.6대 4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잠깐 시선을 돌려보면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모든 일반 시민들은 서로 상호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 판결이 대법원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이 형량이 잘못되어졌느냐, 이 과정이 잘못되어졌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 대법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한테 감형이라든가 그 2심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신 회장이 법정 구속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면서 롯데그룹은 한숨을 일단 돌리게 됐습니다. 총수 공백 사태가 이제 끝났기 때문이죠. 지금 법정 구속 이후에 스스로 신 회장 같은 경우는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는 사임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 롯데홀딩스는 사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우리나라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최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대표이사직은 사임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사직은 유지한 상태에서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야만이 그 원롯데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아우러서 하나의 롯데로 나가는 그러한 투자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M&A를 진두지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신 회장은 올해 초 사장단 회의에서 2018년은 뉴비전 실행의 원년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가 말했던 뉴비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뉴비전은 작년 5월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행사 때 신동빈 회장이 직접 얘기하는 건데 네. 쉽게 얘기해서 가치경영 제고와 디지털 혁명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또는 이 투명 경영을 해서 롯데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지속 가능한 50년 앞으로 지금까지 50년 왔지만 앞으로도 50년, 100년을 더 갈 수 있는 그런 롯데그룹을 만들자. 이게 그때 당시에 작년 5월에 한 뉴비전 1018 이거였거든요. 네. 자, 앞으로 이제 롯데 행보가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는 롯데가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언급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씩 풀어가 볼 텐데 일단은 지금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롯데그룹에서는 통 큰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40조 원을 투자를 해서 7만 명을 고용하겠다. 그러한 그 투자 계획과 또 M&A 계획 같은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통수가 갑자기 작년 2월에 구속되면서 그러한 게 홀딩될 거라든가 유보된 상태가 많아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다시 경영 복귀가 이루어졌다면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 계획이 나올 수 이번에 있다. 신동빈 회장께서 그 구치소를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다시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네. 곧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약속, 고용 창출에 대한 약속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룹 재건 작업의 일환으로 늘 언급돼 왔던 게 호텔 롯데에 대한 상장 문제. 스톱이 됐었는데 다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롯데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 축이 쇼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식품, 롯데 제과를 통하는 식품 축이 있고 또 하나가 화학 축입니다. 화학 축이 있는 정점이 호텔 롯데가 있습니다. 호텔 네. 롯데는 일본인 쪽에 일본 롯데홀딩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 기업이 일본 기업이 아니냐. 나라는 논란이 그것 때문에 네, 그렇게 벌어졌죠.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상장하겠다는 게 신동빈 회장의 약속이었고요. 주식회사에 상장을 하면 그게 40%가 일반인이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곧 100% 일본 롯데홀딩스에 갖고 있는 주주가 40%가 우리 일반 국민이 갖도록 하면서 결국은 이게 투명 경영할 수 있고 일본 롯데라는 일본 기업이라는 걸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빈 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미뤄져 있습니다. 만약 호텔 롯데가 상장되면 호텔 롯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롯데물산입니다. 롯데물산이 또 무엇을 갖고 있냐면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큰 그림이 완성되면서 롯데 지주회사 골격이 다 100% 완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호텔 롯데에 대한 상장 문제도 다시 한번 그룹 전면에 현안으로 등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예. 이번에 뇌물공여 혐의가 이제 유죄로는 계속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또 여기 짚어봐야 될 게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로비로 뭐 유죄가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 취소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단순한 법리 사항으로만 따졌을 때 이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그 면허 취소할 명분은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법정에서도 나왔지만 네. 그게 제3자 뇌물죄가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유예 나오는 그 결정적인 계기도 되지만 강요에 의한 절대 권력이 강요에 의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또 지금 현재 면세점이 그렇게 처음에는 황금알라는 거위라고 해서 너도 나도 거기에 뛰어들고 다 했지만 요즘 면세점이 그렇게 초호황이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또 한 3,000명 이상이 고용돼 있는 이 아주 양질의 기업이 일자리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의 신 회장이 살펴볼 현안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드 경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제 중국 사업들의 정상화 이런 부분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 큰 고용들도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는 상당히 중국은 롯데한테는 계륵 같은 부분이었는데요. 거기에 대규모 투자했지만 거의 다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투자를 기다리고 있고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신양 부분에 대규모 롯데타운 그리고 청두 부분에 대규모 롯데타운 이러한 부분들은 신 회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주시로 해 있던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거를 철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정부하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도 결국은 최고 CEO가 가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탄력을 붙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열린 항소심에서 신동빈 회장이 만약에 석방이 되지 않고 법정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을 점검해 보면 그중 하나가 신형이죠.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 재시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호사가들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가능성이 낮다고 보세요? 예, 현실적으로는 일본 법정에서
대부분 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법정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신동주 부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한다든가 그것을 기화로 해서 롯데그룹을 지배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99% 제로에 가깝다? 가능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 삼성과 롯데 사례뿐 아니라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이제 오너들의 부재,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크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특한 지배 구조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가 한 60년 짧기 때문에 1인 지배하에 어쩌면 황제 지배하에 돼 있는 쭉 익숙돼 있기 때문에 오너 중심 경영 체제가 있기 때문에 오너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투자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계획 이런 게 다 올 수도 없답니다. 네. 이게 어쩌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오너 리스크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세계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기업 측면에서도 오너 한 사람이 부재로 인해서 기업 전체의 리스크가 커진다면 그것 또한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데에서는 모든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화한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기업 경영을 해나가자. 아마 주요 대그룹들은 이런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가면서 앞으로 전문 경영인과 오너 경영인이 서로 믹싱된 서로 혼합된 상태의 지배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롯데도 내부의 경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뭐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추가 질문 하나 드린다면 저는 일본 측에서는 이번 신 회장의 석방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일본은 우리나라와 또 다른 점은 개인 어떤 오너의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그때도 해주셨기 때문에 글쎄요, 유죄는 인정이 됐지만 어쨌든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일본에서는 바라보게 될까요? 일본에서는 일본도 역시 일본 사람들이 시각에서 보면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에 투자해서 이제 한국 롯데가 상당한 재벌 왕국이 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면 네. 자기네들이 투자한 거에 대한 뭡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서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냐, 얼마만큼 주주 가치를 더 높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동주, 신동빈이 서로 경쟁을 했을 때도 주주 가치를 높이면은 결국은 신동빈이 낫다라고 해서 그쪽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 투자 가치를 또 일본인 주주들이 한 거에서 회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자기네 나름대로 주판을 튕기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직 복귀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그 일본 롯데홀딩스가 어떻게 구성냐면 광윤사하고 그리고 L1에서 12까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일본인 지주회사 직원 주식들 이렇게 해서 네.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거기 롯데홀딩스 대표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여기에 투자한 일본인들의 그 투자 가치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또는 얼마만큼 가치를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일본인들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그룹도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군요. 홍성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